예, 지금 시간이 2019년 5월 10일,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1분, 모닝 브리핑. 예, 코스피부터 시작할게요. 와우. 음, 계속, 띵글 개발권 때문에 뭐 장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고 있는데, 어제는 좀 구경을 했어요. 어제는 좀 자세히 구경을 했는데, 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장중에 외인이 선물을 1조 넘게 매도하고, 예, 동시효과에는 기관이 3,400억인가를 주식을 매도를 쳐가지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풋은 1,800%? 예, 18배까지 수익이 났더라고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대박이 나요. 뭐콜 대박이 나든 풋 대박이 나든 대박이 엄청나게 만기일에 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선물하고 현물의 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기일이라는 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기일이라는 게 선물의 종가를 가지고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현물,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종가를 가지고 청산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를 왜곡해요. 선물은 왜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물은 그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은 왜곡될 수가 없어요. 예, 선물은 옵션 만기일에는 어차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고려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선물 만기일에는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왜곡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코스피 200을 왜곡한다고요. 그러면 코스피 200이랑 선물이랑 이제 왜곡이 생길 거잖아요. 그 왜곡이 생기는 갭을 보통 메꿔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알기로 선물의 하락폭보다 코스피 200 하락폭이 훨씬 컸거든요. 코스피 200이 3.2%인가 빠졌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 갭을 대부분 메꾼다는 거죠. 갭.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제 같이 막 3% 단위로 아래로 쳐박잖아요. 그렇게 쳐박으면 풋이 18배가 났다는 거는 풋의 풀이가 엄청나게 붙었다는 건데, 그 풀이가 당월물이 아닌 차월물에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식을 보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차월물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옵션은 만기일에 당월물만, 그러니까 그날 없어지는 것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 없어질 종목도 그날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당월물이 풋이 18배 날 정도면 차월물도 굉장히 풋이 비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결렬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거야. 다음 주 월요일에 폭락을 할 건데,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그 폭락하는 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익을 취해야 되는데 풋이 이미 비싼 상태에서 비싼 풋을 사면 미국이 폭락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돈을 때려박은 것만큼 이미 비싸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봐야 많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보통 풀이를 뺍니다. 예, 이걸 머릿속에 좀 감안하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같이 그렇게 아래로 쳐박으면 풀이를 빼요. 이렇게 풀이를 뺀다는 얘기는 풋이 너무 비싸잖아요. 콜은 너무 싸고. 그러면 콜은 이걸 빼서 먹을 게 없고 풋은 붙여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보통은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서 콜의 시세를 주고 풋의 시세를 빼요. 그래야
풋에 풀이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놈의 풀이를 빼는 거죠. 반대로 말려요. 이렇게 쭉 말리면 풋이 싸지죠. 반대로 콜이 비싸지고 그러면 콜이 비싸지면 비싼 콜을 매도치고 반대로 풋이 싸지면 싼 풋을 매수해서 하방으로 갔을 때 돈을 벌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만기일에 대박이 나면 그 다음날은 보통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쪽박이 난 경우 말고요. 이렇게 십자봉으로 끝나고 양매도 치고 이러면 어차피 프리드가 양쪽에 다 안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디든지 쉽게 가도 되는데 어제같이 한쪽으로 어마어마한 풀이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그 다음 날은 약간 말립니다. 이렇게 빨래 말리듯이 풀이를 쫙쫙 말려요. 그렇게 말리면 잘 마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장대음봉 뒤에 어찌되었든 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하는 저런 플레이들은 긍정적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긍정 부정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풀이를 빼는 거예요. 풀이를 빼놓고 나서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겠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결론이 날 거예요. 단지 오늘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풀이를 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날 주식을 손절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날은 살 거냐 말 거냐의 상황이지 어제 같은 날 손절하면 좀 아까워요. 저거는 지정학적 문제라든가 대외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옵션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이 해제되면 또 다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렇다는 거. 저는 계속 레버리지를 사고 싶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고 싶은 사람이고 그게 만약에 이번 달을 지나면 그 생각을 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달까지는 어찌됐든 레버리지를 사고 싶은 입장이에요. 반대로 인버스는 안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봉을 보면 이게 보통 이제 투자 심리도를 분석할 때 보통 최저가 모드라고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최저가 모드는 지표가 주가보다 먼저 움직인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지표에 수렴한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봉이 지표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봉이 지표에 귀속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늘 만든 건 아니에요. 늘 만든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한다 그러면 2120 아래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2120이 여기 있고요. 이 자리에 투심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2120이라는 자리는 주봉에서 투심이 저투가 꺾인 자리의 저가예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저투는 올라가지 않고 저투는 횡보해요. 내려간 다음에 횡보하죠. 그러면 저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0구간이라 그래서 하얀색이 있는 지점이에요.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 지점에선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저가를 깼기 때문에 저투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몇 주간? 2주간. 그럼 통상 이런 최저가 모드라는 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조금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최저가 모드라는 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방법. 첫 번째는 시간이 다하는 거예요. 예, 1구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1구간을 지나가서 0구간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양봉을 내고 저가를 지키는 거예요. 양봉을 내고 저가를 지킨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량을 맨 아래로 깐다. 이 세 가지가 최저가 모드가 나왔을 때 반대로 갈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음봉을 내면서 어차피 저투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까지도 저투가 횡보한 거고 최저가 모드가 뜬 건 이번 주예요. 예. 이번 주에 최저가 모드가 뜬 거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저투가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번 주에 최저가 모드를 안 갈 거면 이 봉이 양봉으로 돌면 되는 거예요. 이 봉이 양봉으로 돌면 돼요. 그러니까 이 봉에선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봉이 양봉으로 도는지 안 도는지 확인하면 되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맨 밑에 깔려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래량은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X. 예, 그 다음에 아직 양봉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봉도 X. 그러면 시간을 봐야죠. 예, 지금 1구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 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이번 주는 X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양봉, 시간 다 해당이 안 돼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한 거죠. 얘가 양봉으로 돌려 세우는지 아니면 최저가 모드를 가는지 그냥 구경한 거예요. 결과는 최저가 모드를 갔어요. 왜 갔는지 이해되시잖아요. 왜 2120을 붕괴하는지는 주봉을 보면 주봉에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을 학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 닥치게 됐을 때 머릿속에 이게 잘 떠오를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월봉에는 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지가 상대는 처음에는 훨씬 더 높은 데 있었는데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0783. 자,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누적으로 봐야 돼요. 누적 순매수.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면 이제 월봉의 지지가 있는데 월봉의 지지가 눌릴 거냐 아니면 눌리지 않고 버틸 거냐, 이것도 사실 관건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지지에서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잖아요. 예.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좀 해보면 뭘 보시면 되냐면 개인이 사는지 파는지를 보시면 돼요. 개인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이 샀죠. 어제 주식을 개인이 8천억을 샀고 외국인이 2천억, 기관이 6,400억인가를 팔았어요. 이렇게 기관하고 외인이 팔면 지지는 눌려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저항이 들리고 개인이 사면 안 돼요. 예. 그게 가장 분석할 때 기초예요. 개인이 사면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 팔아야 돼요. 개인이 팔아야 그게 좋은 장이에요. 개인이 사면 누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최근에 흐름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팔고 개인만 계속 사대는 구조예요. 그렇게 개인이 사대면 못 가요. 오늘도
개인이 사고 있을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당일 추이 보면 개인이 사고 있잖아요. 예, 개인이 사고 있으니까 일단 부정적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매도 치면 이건 못 오른다고 보고요. 둘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해주면 외국인이 배신을 하든 기관이 배신을 하든 플러스로 가면 어차피 둘이 싸우는 구조잖아요. 개인과 외국인 플러스 기관의 싸움에서 어쨌든 개인 플러스 기관이든 개인 플러스 외국인이든 뭔가 합세가 된 뒤에 다른 쪽이랑 싸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어쨌든 큰 하락은 없는 거예요. 오르진 않더라도 큰 하락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매수로 돌아서면 어쨌든 오늘은 하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월봉은 어차피 매수해도 되는 가격대에 온 거예요. 구조가 매수를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바닥이 어딘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매수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월봉의 지지를 받을 만큼 튼튼한 지지가 인정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봉에서 양봉을 확인해야 돼요. 작은 봉에서 양봉. 근데 주봉은 아직 음봉이잖아요. 그죠? 주봉은 음봉이기 때문에 확인됐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거 다음 주 가면 저항이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항이 내려오고 있죠. 자, 지지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봉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2148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밑에가 열려 있어요. 주봉은 아래가 열려 있고 위도 열려 있고 장대 음봉 뒤에는 위아래가 다 열리니까. 근데 다음 주부터 영구간에 들어가죠. 영구간에 들어가니까 저투가 들리죠. 그러니까 이번 주 저점만 지켜주면 2148까지 다시 회귀한다는 얘기죠. 이번 주 저점이 지켜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주봉은 저점을 지킬 의사가 없어요. 주봉은 물론 위도 열어줬죠. 근데 일봉은 오늘 내려가서 저가 깼죠. 왜냐면 오늘이 영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시켜 주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점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신호가 없어요. 어제 고점을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 이제 고투는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고 이 봉이 어제의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일단 나가리.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화는 영구간이잖아요. 이 두 날짜 중에 한 날짜에서 고가를 넘고 저가를 지키는 봉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하락할 구조라면 월화 오르고 목금토 수목금 내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A자 형태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일봉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월화 오르고 수목금 내리고. 근데 만약에 월화부터 수목금을 다 올리면 그러면 2주 동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는 굉장히 좋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일봉이나 주봉이 상황이 그닥 좋지가 않은 상태죠. 아마도 이 상황을 이끌어낸 트럼프 아저씨의 주말 상황을 어쨌든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호재든 악재든 상관없이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전혀 위아래 모두 파악하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배팅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악재도 호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악재면 월요일날 갭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저투가 하락하면서 답이 없는 구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오늘의 저점이 무너지면 이번 주에 저점도 무너지는 거고, 이번 주에 저점이 무너지면 주봉은 매수 구조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럼 월봉에 어쨌든 지지만 남는 건데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어쨌든 상방에 배팅하는 모습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은 있어요. 매력은 있기 때문에 눈치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가 관건이겠죠. 저는 계속 레버리지를 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은 살 수 있는 가격대에 왔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타이밍이 맞느냐? 그걸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삼성생명. 주봉을 보시면 얘도 똑같이 최저가 모드예요. 예, 최저가 모드라 그래서 지금 최저가 모드가 그러니까 하락이 시작된 지점은 여기고요. 최저가 모드가 완성된 거는 이봉이에요. 이봉. 예. 그러니까 이봉에서 최저가 모드가 완성되면서 최저가가 여기거든요. 82,700원. 그래서 이렇게 깼죠. 주봉은 사실 앞에는 이게 연구간이 꽤 많아요. 예, 연구간이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번만 올려주면 주봉은 상승 구조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코스피랑은 좀 다른 상황이죠. 코스피는 이쪽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번 주를 제외하고 2주 좋았다가 다시 1주 안 좋고 1주 좋았다가 3주가 안 좋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에 삼성생명은 그냥 앞으로 이거 빼고도 한 5주 정도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특히 기관이죠. 지금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는 주식이라서 어느 정도 바닥만 다져주는 흐름만 나와준다면 주봉은 언제든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저는 이 종목은 94,000원 밑에선 팔 생각이 없습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94,000원 밑에서는 팔 생각이 전혀 없고요. 떨어지면 살 거예요. 계속 사 모을 거예요. 계속 삼성생명은 94,000원 갈 때까지. 그리고 안 주면 배당 받겠습니다. 1년에 3%씩 배당 받으면 어차피 이 종목은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어요. 이 종목의 특징은 다른 종목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뭐 다른 종목은 뭐 90%도 까지고 10배도 가고 그러는데 삼성생명은 사업 구조상 그렇게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가봐야 12만 원, 13만 원이고 떨어져 봐야 7만 원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떨어지면 배당이나 받아야겠다 하고 배당 받으면 어차피 하락폭은 다 상쇄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저는 일단 월봉에서 양봉이 뜰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겁니다. 월봉에서 양봉이 뜨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매수 시점이 8만 원대 오든 7만 원대 오든 6만 원대 오든 관심이 없어요. 오면 두 배수로 삽니다. 참고하시고요. 거래하실 때 이렇게 떨어져서 난 손절해야겠다. 그건 본인 자유신 거예요. 본인 의사에 따라 못 견디면 청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사는 이유가 오늘 내일을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이에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다우예요. 자, 다우를 보면 밑에 지지가 월봉인데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이게 머리 아픈 짓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하락할 때는 지지가 없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잘 떨어져요. 근데 하락해야 되는데 지지가 있으면 골 때려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다우지수 월봉인데 이것도 예전에 다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여기인데 최저가 모드가 나온 시점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폭락 시점은 작년 10월이잖아요. 작년 10월에 한 15% 정도 빠졌었는데, 예, 이 폭락 시점하고 최저가 모드가 뜬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2개월의 시차가 있다고요. 2개월의 시차가 있는 이유는 지지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봉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2018년 10월? 잠깐만요. 예, 10월 정도. 지금 위치는 이 정도에 있는 건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최저가 모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최저가 모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최저가 모드 상태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생긴 건 이봉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예, 이봉과 이봉은 쌍둥이에요. 똑같이 생긴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라면 여기 2400 24,955니까 한 25,000이 붕괴되면, 예, 이런 식으로 봉을 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깨졌어. 미국이랑 중국이랑 단판이 깨지면 봉을 이렇게 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아요. 쭉 그렸다가 이렇게. 쭉 그렸다가 이렇게. 똑같아요. 그럼 시간으로 보면, 자, 지금 저투가 하락했죠. 저투가 하락하고 2달 남았어요. 2달. 보세요. 지금이 여기고 한 번 더 하락하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요. 예. 그러면 여기가 5월, 6월, 7월. 7월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7월까지. 그래서 어떤 분이 다우지수는 7월 달까지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주말에 단판 지었는데 안 좋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7월 달까지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발을 쓱 빼시면 돼요. 여기서 발을 뺀다는 얘기는 전략을 조금 더 유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려 있는데 물탈 실점을 지금이 아니라 7월 이후로 잡는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예, 접근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거래량은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다우는 거래량 관리가 환상이에요, 환상. 이거를 보시고, 이걸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거래량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황을 보시면 뭐냐면, 이게 2007년도 8월인가요? 8월이 맞나 볼게요. 예, 8월입니다. 2007년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가 2007년 8월인데 사실은 그때 이 시장이 망가졌다라는 거를 사인을 줬단 말이에요. 시장이 망가진 건 2007년도 8월 달에 알려준 거예요. 예. 그때 고투저투가 다 내려갔어요. 이미 고투저투가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2007년 8월에. 근데 그 이후로 상승이 왔다가 예,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나와요.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 거래량이 노란색이 하늘로 계속 날아다니는 게 보일 거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하늘로 날아다닙니다. 예,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 와중에 2008년도 10월에 르먼 브로더스 사태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악재는 거래량이 터진 뒤에 터져요. 예? 악재는 거래량이 터진 뒤에 터진다고요. 그래야 엄청난 파괴력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다우는 거래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자, 거래량이 바깥으로 안 나오죠? 예.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세요. 그러면 거래량이 계속 밑에 있어요. 여기 2009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을 보시면 계속 밑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거래량이 밑에 안 올라가요. 맨 위로 안 올라갑니다. 예, 안 올라가요. 자, 최근에 이게 작년 2018년도 2월의 일인데 2월 달에도 보면 거래량이 딱 치솟았다가 그 다음부터 떨어져요. 떨어지고 지금은 밑바닥에 와 있어요. 밑바닥에.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악재가 뜨는 건 악재가 아닌 거죠. 자, 여기 2018년도 12월 달에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감아요. 그 폭락한 걸 다 감았다고요. 왜냐면 얘는 악재가 아니니까. 얘는 악재가 아니라고요. 악재는 거래량이 위에 있을 때 나온다고요. 더 과거로 가볼게요. 더 과거로.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전에 보시면 예, 이런 게 악재예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위로 나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환상인 거죠. 예. 지금은 거래량이 바깥으로 안 나왔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다우는 아직 망가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다우는 아직 망가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깊게 하락하면 어쨌든 아랫꼬리를 취한다는 취지하에 저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5,000선이 붕괴되면 호재가 뜨면 하는 수 없고요. 그러면 그냥 들고 있는 삼성생명만 갖고 어찌저찌 하고 밑으로 악재가 떠서 쳐박으면 이번 달에는 25,000선 무너지면 어쨌든 밑에서 담아볼 생각입니다. 예, 다우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거래량이 이때 나왔잖아요. 이때 2018년도 5월 달에 거래량이 나와서 최근에 잡혔어요. 거래량이 어찌됐든 3월 달 기준으로 지금 거래량은 안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또 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 뒤에 2018년도
10월 달에 악재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악재가 잘 터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되면 매수는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거래량 일단 한번 나온 뒤로는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눈치를 계속 봐야 돼요. 자, 다우지수 차트를 겹쳐서 보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겹쳐서 볼게요. 이게 있고, 이걸 해외로 바꿔서 월봉으로 바꾼 뒤에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늘릴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고 이건 닫아버리고 똑같이 이걸 내린 다음에 지워버리죠. 봉을 짧게 만들어야겠어요. 이것도 밑에 지워버리고 이렇게 봉을 보고 자, 113개예요. 113개를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자, 다우는 거래량이 계속 아래에서 노는데 보세요. 지금까지 다우 지수는 거래량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계속 아래에서 놀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계속 상승만 했어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거래량이 여기 한번 나왔죠. 이때가 2011년도 그리스 사태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아래로 잡혔다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2014년도 10월입니다. 이때부터 나와가지고 잡히는 시점이 2016년도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랑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국은 거래량 관리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우리는 계속 투매만 하고 있었던 거죠. 요 시점에 우리나라 경제는 개판이었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2018년도 5월달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개판인 거죠. 어쨌든 아직 다우는 완전히 무너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의도가 명확하게. 대신 2019년도 7월달까지는 어쨌든 계속 눈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에 의해서 아래꼬리를 노리는 그런 전략은 나쁘진 않지만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아직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레버리지를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2120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죠.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조들이 다. 특히 다우는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이번 주는 어차피 뭐 제가 무슨 생각을 한들 결국에는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결론이 나야 되니까요. 결론을 보고 일요일 날 밤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